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약속드렸던 주제죠.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 지난번에는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 특히 이제 생각보다 도움이 안 되는 공부 방법 세 가지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늘은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해오면서 음, 실패했었던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린 지금 이 세 가지 방법 또한 지금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학습자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방법들입니다. 보편적인 방법들이란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이런 방법들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스토리는 제가 23살이었던, 그러니까 군대 전역을 하고 난 뒤에였던,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2008년, 2008년 맞죠? 제가 전역을 그때 했으니까. 2008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3살 말즈음이었죠. 그때 이제 전공에도 제 전공 분야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해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었고 그때 이제 블로그를 처음에는 뒤졌어요. 블로그를 처음에 뒤져가지고 그 당시에 뭐 영어 잘 나가는 블로그에서 제안하는 방법들을 그대로 카피를 냈었죠. 전 또 전문가들 말은 잘 듣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완전 맨땅 헤딩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뭐 옛날에 그냥 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그리고 어릴 때의 조기 교육이랍시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부모님께서 뭐 시켜주신 거 뭐 그 당시 뭐 말도 안 되는 단어 외워라 이런 것들 그거 따라 했던 거 외에는 뭐 방법 했던 게 없으니까 영어 일기를 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의구심을 가졌던 거는 영어 일기를 쓰려고 하는데 일단 뭐 알아야 쓰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일기를 내가 이거 어떻게 써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제안했던 게 무슨 뭐 영어 일기 표현지 같은 걸 사서 거기 있는 표현부터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봐라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블로그에서 따라했죠. 영어 일기 무언정 따라하기라는 책을 사서 또 이렇게 고소당할까봐 무언정 따라 나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해서 그 책을 사서 그때는 이제 제가 일기를 어떻게 썼냐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날짜 쓰는 것도 그때는 영어로 몰랐거든요. 그대로 이제 뺏겨서 적고 있었던 일을 그 표현 위주니까 그 표현에 어떨 때 보면 그 표현에 맞춰서 내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카피해 와서 이렇게 적고 제가 여러분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전대건의 영화 문장이라는 블로그가 처음에는 블로그라는 걸 제가 처음에 왜 만든지 아세요? 이 일기 남기려고 여러분들 했던 거예요. 신기하죠? 이거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은 제 일기 부분 제가 지금 일기에 왠지 막아놨을 거거든요. 안 막아놨나? 일기 제가 처음에 썼던 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은 노노노 지금은 또 그게 이제 핵심이 아니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겠다. 어느 정도 내가 문법을 건드려야겠다.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나열을 못하고 배합을 못하니까 그래서 영문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당시 저에게 큰 도움을 준 영문법은 한일 선생님의 한국에서 유일한 기초영문법 한일 영문법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자, 그게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이제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책을 이제 제가 샀죠. 사서 이제 그 책을 진짜 농담은 하루 이틀 정도 만에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의 요지가 뭐였냐면은 뉴스 그리고 미디 같은 거를 받아 적으면서 쉐도잉을 하고 그런 거였습니다. 네. 청취하고 딕테이션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당시 이전까지만 해도 영어 뉴스를 봐야겠다는 생각조차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봤을 때는 이론에 굉장히 그 제가 어필이 되었고 제가 이제 거기에 만족을 했었고 그래서 직접 실행에 옮겨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지났나요? 6개월 정도 지나고 여기 부분입니다. 6개월 정도 지나고 어 결론부터 말하면 6개월 정도 하고 저는 이 방법을 접었거든요. 왜 접었냐면요. 일단은 제가 6개월 동안 얻은 거 뉴스를 가지고 막 받아 적고 했잖아요. 딕테이션이 뭔지 혹시 궁금하신 분 딕테이션 이렇게 막 듣고 받아 적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뉴스를 다루니까는 뭐 교양적인 부분이라던가 세상 돌아가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뭐 단어 수준이 기본적인 제 수준보다 좀 올라간다라는 거 그 정도였는데요.
제가 이거 왜 관뒀냐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가 인풋을 쌓는 과정 중에 한 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단계였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막 정말 열심히 적고 그때 당시 제 딴에는 열심히 뭐 그때는 아웃풋 훈련이라는 생각도 안 했고 그냥 했지만은 열심히 내뱉고 했던 표현들 중에서 지금 기억나는 게 딱히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딱히 없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물론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으면 또 뭐 그 인풋을 통해서 다양한 아웃풋이 나왔겠지만은 어쨌거나 저는 그래서 흥미를 잃었고요. 뭐 굳이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이 방법을 고수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 방법을 접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도 굳이 뭐 뉴스를 보고 받아 적고 하지는 않습니다. 뉴스는 가끔은 듣고 보고 하거든요. 근데 굳이 받아 적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준?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한번 해볼 거는요. 이겁니다. 미드 딕테이션 및 쉐도잉입니다. 요것도 요즘에도 또 계속 많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공부 방법 중에 한 개죠. 뉴스 공부할 때 같이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뉴스 시작할 때 이 방법을 같이 시작을 했었고, 카톡 죄송합니다. 같이 시작을 했었고, 책에 막 나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이거 덕분에 제가 프렌즈라는 미드를 처음 알게 되었죠. 그래서 뉴스보다는 일단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제가 그 미드 공부할 때에 훨씬 더 재밌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일단 재미가 있었고, 그죠? 제가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뤘기 때문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 앞에서 했던 그 방법 있죠? 그 미드 딕테이션하고 그 하는 거. 그 방법을 접을 때 즈음에 해서 이것도 접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유가 이제 이러해요.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미드 같은 걸로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경우에 저는 일단은 그 학습자 중에서도 초중급자 중심의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레벨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시도형이라는 게 기본 컨셉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하면은 내가 돌림 노래처럼 이 문장이면은 하고 요쯤에 갔을 때 내가 여기서부터 듣고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감정 같은 거를 최대한 흉내내고 묘사하면서 야야야야 하면 나도 야야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있는 또 표현 같은 것도 막 제가 픽업을 해서 제 딴에 써보고 막 그렇게 해봤는데 정작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거 왜 관뒀냐면은 지금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쓸 수 있는 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것만 또 쓰게 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이 좀 어렵죠. A라는 문장은 어쨌거나 그 뭐 A라는 캐릭터가 말하는 A라는 문장이 그 자체가 뭐 좋아요. 자, 문장 자체가 좋은데 그 문장을 그냥 그것만 쓸 수 있게 되는 경험을 자꾸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철저하게 이걸 가지고 내 것화 하려는 연습도 많이 했었거든요. 막 내 걸로 살짝 이렇게 살 바꿔서 내뱉어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노력한 거에 비해서 저한테 남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결론을 저는 지금 내고 싶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나쁜 방법이냐? 나쁜 방법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수준 단계에 맞는 공부법이 있다라고 봤을 때에 초중급자들, 특히 초급자들이 미드 같은 거 받아 적고 억지로 쉐도잉하고 하는 거는 크게 그 여러분들 시간 투자 대비 효율을 뽑을까라는 거를 봤을 때는 저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저 진짜 요 할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다녔던 학원, 제가 한 4개월 정도 제가 학원 다녔었거든요. 그때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배워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새벽에 이제 학원을 가요. 새벽에 학원을 가서 앞줄에 항상 앉습니다. 앞줄에 앉아서 제가 그때 파란 그 네파 그 조끼가 아니고 그 뭐죠? 왜 그 털 별로 안 든 그거 있죠? 점퍼. 그걸 구스 점퍼를 입고 다녔거든요. 큰 돈 주고 그때 사서 올라갔었던 거예요. 영주에서 서울로 유학을 온 거니까. 맨날 그거 입은 거예요. 맨날 그거. 암만 춥건 암만 더 그것만 입고 앞에 앉아서 이렇게 따라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농담 아니고 학원에서 소문이 좀 났었어요. 퍼른 옷 입은 저놈아 독하게 한다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물론 그건 좋은 소문이죠.
그 정도로 열심히 했었거든요. 진짜로. 왜냐면 저는 그만큼 또 지금도 열정이 있지만 그 정도로 그때는 배움에 더 열정이 있었고 그 배움을 통해서 저는 영어 강사가 그때 되고 싶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영어 강사가 되고 싶었고 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저는 미드를 가지고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미드를 보기는 합니다만 그냥 봐요. 보고 거기서 괜찮은 표현들이 픽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번 세 번째 말씀드릴 거랑 좀 중첩되긴 하지만은 제가 픽업 하자마자 무조건 하는 거는 뭐냐면요. 어떻게든 이 표현을 내 것화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표현 위주로 따요, 저는. 그래서 막 전체를 따는 것도 좋은데 그 표현의 핵심 그 코어를 따서 걔를 가지고 저는 10개, 최소 10개. 그래서 뭐 최대한 제가 뽑을 수 있는 그 뭐 최대치는 늘어납니다. 무궁무진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그 거의 한계치까지 몰아붙입니다. 그까지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자꾸 빼보는 연습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하고 하면 나머지는 그냥 미드는 보고 그냥 즐기는 용도지 따로 지금도 미드를 가지고 공부는 하진 않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말하고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이 부분인데 이렇게 여러분 반박할 수도 있잖아요. 예. 쉐도잉을 열심히 하니까 되것이 아니 내가 처음에 아예 듣기지도 않던 부분이 그냥 진짜로 딱 이렇게 듣기고 평소보다도 그 빨리 말하는 것도 좀 더 체감을 했을 때 천천히 들리고 잘 들리는데 이게 왜 별로라고 대건 씨는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단계라는 게 여러분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초급자라고 봤을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잘 들리는 건 참 좋은 거죠. 네. 잘 들린다고 해서 정작 그 말을 내가 내뱉을 수 있나요? 물론 외운 그 말은 내뱉을 수 있겠죠. 근데 외운 그 말 이외에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만의 그 색깔을 입힌 문장을 내뱉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건 또 따로 공부해야 될걸요, 여러분. 그 시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쉐도잉이 나쁘진 않습니다. 단지 초중급자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라는 거, 또한 제가 실패한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좀 보면 골 때릴 겁니다. 자, 왜냐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 강의 같은 거를 이제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튜브 표현 관련된 영상들을 제가 주로 찍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죠? 근데 이건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또 이 방법을 왜 또 별로라고 생각하고 실패했고 또 그렇게 실패했다고 말을 했냐면은 지금까지도 저는 유튜브 표현 같은 영상을 많이 봅니다. 최근에 좀 몇 개 구독 해지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 표현도 나는 쓰고 싶고 저 표현도 쓰고 싶고 저 표현도 쓰고 싶어요. 이거 이제 제가 한참 공부할 때의 경험을 토대로 해볼게요. 그럼 내가 이 표현을 땄어요. 그때 당시 현우 형 요새 연락을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한데 현우 형도 말을 되게 멋있게 쉽게 잘하시거든요. 그 형 하는 거에서 괜찮은 구조라든가 표현이 있어요. 캐치해요.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영국 남자 캐치해요. 데이브 캐치해요. 이거를 내가 안 쓰고 계속 축적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속된 말도 자꾸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다가 내가 자꾸 나중에 쓸 거야라고 하면서 인풋거리를 꾸덕꾸덕 그냥 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가 지나고 내가 그 말을 진짜 막상 할 상황이 됐어요. 생각이 안 나요. 배웠다는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그때 또 아차 싶더라고요. 어쨌거나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은 이만큼인데 그래서 정작 이 중에서 일부를 내가 빼내서 써야 될 시간이 됐는데 배웠던 건데 라는 기억밖에 안 나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정작 내 입에서 안 나오는 경험을 제법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도 봤을 때 이게 정작 이렇게 지금 내 단계에서는 그렇게 탁월한 방법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지금 초보예요. 제가 말하는 초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좀 정확한 문장 구조에 맞게 문법 어려운 거 제가 여러분 배우라는 말을 안 합니다. 문법이란 거 어쨌거나 말하는 법칙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칙들이 그걸 말씀드리는 거야. 그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 같은 거 뭐 10개 따고 20개 따서 그거 잘 조합하고 하면은 말이 되겠지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신다면은
굳이 이 방법은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저도 실패했거든요. 네.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저기다 제가 뭐 덫으로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 전대건의 안무장이라는 브랜드, 제 브랜드를 가지고 영상각이 찍은 지가 꽤 오래됐죠. 정말 오래됐어요. 지금 뒷배경이 몇 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옛날부터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다. 제 첫 채널, 이거 두 번째 채널인데, 첫 채널부터 해서 막 진짜 열정만 가지고 막 오중 한 명 기어 나와서 막 이렇게 깔깔이 있고 강의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그 추억 강의도 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회를 만들어서. 그때에 찍었던 강의 제가 되게 많아요. 지금까지 하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거기에서 농담 아니고 3분의 1 이상, 반이 절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거일수록 제가 이렇게 빼는 연습, 아웃 빼는 연습 더 안 한 문장들일수록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요새 이제 옛날 영상들부터 해서 정주행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있다는 그 영상, 그 해당 영상에다 댓글을 남겨요. 그럼 내가 그 댓글을 보고 아, 이렇게 표현했었지 라고 탱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물며 저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저는 레벨이 그래도 뭐 중급자에서 지금 더 올라가기 위한 중상급자를 바라보고 있는 저는 위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여기서도 지금 하물며 이런데,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는 단계 좀 더 이렇게 그 디딤돌은 이상하다. 뭔가 좀 이렇게 시멘트로 세멘을 잘 발라야 되는 지금 이 상황 있잖아요. 기초를 잘 다져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싶으시다면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세 가지 방법이요? 전대건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연구를 하면서 지금까지 줄곧 해오면서 23살 말부터 해오면서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효과를 못 본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실패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다 적절한 단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예 틀린 방법이라고는 저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어느 정도의 효과는 다 있는 훌륭한 방법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시는 단계라면 절대로 이 세 가지 방법부터 고려를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과연 제가 왜 저런 말을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제안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방법으로 쌓아 올라갔다라는 근거가 있나요? 그것도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물론 영어를 잘하지만 이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게 만들어준 방법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그 사람들의 직접적인 방법이었나요? 그거를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그 사람이 직접적인 방법이었고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 방법, 그리고 제안 제시를 한다면은 그 방법을 잘 고려하시고 채택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고 자기는 영어를 잘하는데 이 방법이 좋다라고 그냥 어필만 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근거라든가 이 사람이 그거를 통해서 영어를 잘했다라는 그게 논지가 없다라면은 여러분들 제가 말한 거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또 끊으면 또 뭐라 하겠죠. 아니 그러면 또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 네가 실패했던 방법 고마운데 어떻게 하라고. 다음 영상, 이런 영상에서는요, 제가 지금까지도 공부하고 있는 방법 있잖아요. 지금은 실패한 방법이고 지금까지도 제가 하고 있는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요, 이 채널 전대건의 안무장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이 영상 자체도 공유하기,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하셔서 주변에 좀 들었으면 하는 친구들에게도 한 번씩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전대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